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시장이 연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피즘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사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걸 굉장히 좀 반기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이제 관세 폭탄 정책의 가장 좀 대표적인 피해 국가로 꼽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히려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일주일 내내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은 실은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가 아닌가.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앨런 머스크의 자산이 뭐 수십조 원 불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 3천억 정도 이제 썼다라고 하는데 3천억 쓰고 나서 수십조 원 이제 자산이 이제 불어난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잘한 장사죠.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테슬라가 단연 영순위로 꼽힐 건 불을 보듯 명확하고 스페이스X라든지 스타링크의 이제 사업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상당한 이제 도움이 좀 될 거다. 그럼 나중에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또 앨런 머스크는 수십조가 아니라 이제 또 수백조 원 돈방석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속으로 이제 가장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9만 달러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적인 이제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일 장만 열리면 지수가 빠지고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사업개미가 되어서 테슬라를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한탄이 좀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과 이제 테슬라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 아쉽게 이 두 종목, 두 기업, 코인과 기업이지만 사실 두 종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우리 국내 증시에는 결코 이제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라는 거. 어찌 보면 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과 우리 국내 지수가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를 중심으로 타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수급이 어디로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에요. 오늘 남강토건이라든지 TYM이라든지 이화공영, 사실 남강토건, 이화공영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이 좀 될 때 그때도 이제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강토건, 이화공영, TYM 이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제 테마로 좀 부각이 되면서 결국 장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오전장에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2,20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수는 급락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가 테마성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하면서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하면은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꼽았잖아요. SY 스틸텍. 근데 오늘은 전혀 좀 색깔이 다른 남북경협과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 테마를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이화공영, 남강통운과 같은 이제 기업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 오늘 지수는 급락하고 있는데 상한가 종목이 무려 8개나 되거든요. 그 8개 상한가 종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수혜주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이다. 이게 오늘 오전장의 가장 좀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이제 수급 특징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주가도 빠지고 있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갑자기 웬 알테오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코스닥 시장만 국한시켜 놓고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오전에 한 600억, 7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하락 종목이 무려 1,430개. 이 그야말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제 수급 침체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뭐 2천억, 3천억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700억 정도 팔았는데 1,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이제 급락을 했다.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얼어붙어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장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의 1등 기업이 알테오젠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오전에 알테오젠을 한 몇만 주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만약에 오후에 알테오젠 주가가 이제 조금 방어가 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 지수도 생각보다 빠르게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730선이 최근에 이제 단기 저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그 730선이 깨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과매도 구간까지 이제 빠졌다.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지금 700포인트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저점 부근 낙폭 가대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지를 알테오젠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알테오젠 쪽에 외국계 매수가 오후장에 이제 유입이 좀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만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후장 수급 특징주를 알테오젠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효성중공업이 6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랑은 다르게 변압기 쪽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2차 전지,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거기다가 화장품 수출주들이 거의 다 뭐 박살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출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폭탄의 유탄을 좀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제기됐던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화장품 기업들 물론 뭐 절대적인 수준에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때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계속 내림세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째 급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기가 되면서 수출주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라는 거거든요. 9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25만 원대 찍고 나서 무려 지금 10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초반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피크아웃 뭐 관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업황이 이제 호조를 띠고 있는 와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성중공업이 단연 오늘 뭐 돋보이는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도 섹터 종목들 중에 지금 거의 살아있는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정도로 방산 쪽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소개해 주신 현대로템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인력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요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 2등주나 이제 3등수도 시세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당분간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효성중공업은 수익률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60%가 넘게 이제 났거든요. 익절가를 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 57만 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잡아놓고 또 목표가는 한 53, 4만 원 정도 높여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절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이어 한화시스템이 51% 수익 중에 있는데요.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수익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하나시스템. 그야말로 하나시스템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뭐 대응 간단해요. 물론 하나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협력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도 또 하나 시스템이 영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만 놓고 봐도 당연히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이미 사상 최고가를 지금 뚫어놓고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 지금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하나 시스템도 트럼프 트레이드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비트코인 요 두 종목이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도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강하면 하나 시스템도 계속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 두 종목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서 하나 시스템은 추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목표가 좀 올려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역시 하나 시스템도 익절 가격은 어제 종가 한 2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종가를 익절 라인으로 설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가 좀 묻어있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로봇 업종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21,050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예요. 이제 이번 주까지 중소형주들도 대부분 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적 발표를 아직까지 안 한 기업들은 분명히 좀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올빼미 공시해가지고 막 적자 전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SPG는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두산 로보틱스 3분기 때도 적자였죠.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분기에 3분기에 조금 흑자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지난 분기까지 대규모 좀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 자체는 썩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지금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SPG는 로봇 기업 중에 유일하게 매 분기마다 계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3분기 때도 3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회사예요.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에서는 오히려 SPG는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어저께 새벽에 오늘 밤이죠. 오늘 새벽에 어떤 기사가 하나 좀 떴었냐면 로봇계 얘기가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어 놓은 이 로봇계가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가 제가 계속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해드리잖아요.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금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는 SPG 같은 이런 기업들도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SPG는 주가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파형 로봇 RBY1에 감속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제 꼽고 있잖아요. 2030년이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제조 공장을 거의 대부분 다 무인 공장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용 회장의 이제 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관련된 이제 투자도 더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RBY1 이게 이제 신제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SPG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이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보핏이 출시되고 나면 역시 보핏에도 로봇용 감속기, 특히 삼성전자하고 2년 동안에 공동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걸 삼성전자의 보핏에다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SP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감속기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점유율도 이제 이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향후 로봇 사업에 있어서 삼성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사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에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로봇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워낙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닥권에서 오늘 약간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요. 25,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PG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도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 일단 종목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30원 현재가로 제이오라는 기업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다 끝나고 시간의 시장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이제 유증 공시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주주를 배신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으면서 어제까지 이제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 오늘은 또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지금 MLB 쪽이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다층 기판 MLB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데 한 2,500억 원 정도 투입을 할 그런 이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뭐 주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3천억 정도를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이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아무리 급등을 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4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해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못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이 나름대로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움직인 거에 비하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너무 못 움직이죠. 결국 이게 전기차에 대한 캐즘, 수요 둔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 또 친환경이나 신재생, 전기차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제이오가 결국 또 CNT 도전제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이제 소재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향후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아주 장기 플랜을 감안했을 때는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는 거 뭐 지금 당장은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고 나서 살아나고 나면 또 잘한 투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조금 더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피인수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좀 받았다면 주가가 급락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대장주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이오도 피인수가 된다라는 게 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빠지다가 아래 꼬리가 지금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바닥을 잡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짧게 한 2만 원 정도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제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